요리를 하려면 음식 재료가 있어야 하죠. 간호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에도 재료가 필요해요. 볼펜, 근무복 뭐 이런 물건들 말고 신규 선생님들이 선배 간호사들의 임기를 알아듣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재료, 바로 기본 의학 용어와 약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실 문제가 조금 있어요. 같이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가 간호사로 사는 이야기, 남간이 장마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따로 영어 자막을 영상에 넣고 있지도 않고 있고 기본 설정에서도 한국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100% 한국인이실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한국어라는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2의 언어가 있죠. 바로 의학용어입니다. 신규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시면은 정말 온갖 의학용어들을 마구마구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약어들을 사용을 하죠. 찜달된 사람들끼리 막 의학용어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다 보면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신규 선생님들이 팁을 찾습니다.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은 그런 팁은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사과를 영어로 하면은 애플입니다.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예전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던 ABR 다 아시죠? 절대 침상 안정, Absolute Bed Rest. MPO는 금식입니다. MPO에서 금식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눌라 페르오스라는 라틴어를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콕 찌르면은 탁 하고 나올 만큼 머릿속에 박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스테이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치의가 회진을 하고 나서 레지던트 선생님이 스테이션에 와서 오더를 내면서 A 환자 내일 오전에 검사를 할 거니까 무슨 약을 BIN으로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BIN? 뭐였더라? 외웠던 건데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자. 학생 때 의학약을 외울 때는 B가 동글동글한 거 2개니까 2번이라고 외웠었고, BID가 하루에 2번 주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외웠던 것 같다. 오전 검사랑 관계 있는 거니까 N은 나이트, 밤이겠지. 그럼 BIN은 밤에 2번이겠구나. 여러분이 이 생각을 이렇게 쭉쭉 진행하는 몇 초 동안에 레지던트는 다른 이야기를 더 하고 슉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BIN 생각하느냐고 듣지를 못했네요.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 가서 레지던트 선생님 붙잡고서는 못 들었다고 다시 좀 말해달라고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전화로 물어볼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어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콕 찌르면 탁 나오도록 이렇게 외워야 하는 거죠. 구구단처럼요. 자, 기본들 중에 기본들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약어들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올려놓았어요. 괜히 영상 멈추고 적고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그 블로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기본 약어들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도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공부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혹은 다 알고 있는 것 아시는 분은 그냥 영상 끄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X로 끝나는 약어들을 모은 거예요. 이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여기에는 없는 알파벳 A, E, G 등등등도 약어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쓰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뺀 거고요. 궁금하시는 분은 따로 찾으셔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식이 관련 약어들이죠. 병동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GD, RD, ND는 전부 일반식인데 이게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출근하신 병원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SD와 SBD, 연식과 주군 따로 구분을 하지 않는 병원들도 있으니까 출근하신 병원의 상황에 맞추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수학의 이름은 성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성분 쪽은 그냥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증류수 DW와 포도당 수용액 DW는 표기 자체가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증류수를 IV로 들이부은 사고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사고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사고 나기도 해요. 주사 용수와 증류수는 또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수액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트만 용액을 보시면은 HS, RL, LR 이렇게 써져 있죠. 어르신들 보면은 보통 수액 보고 꼭 링거 맞으러 왔어요 막 이러시는데, 링게르라는 영국 의사분이 수액요법을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링거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요. HS, RL 전부 다 같은 거니까 출근하신 병원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앰플이라고 부르죠. 앰플이라고 들린다고 해서 스펠링이 AMPLE인 게 아니에요. 원래 스펠링은 AMPOULE입니다. 뭐 사실 약어를 주로 쓸 거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고요. 파우더에서 BWD죠. Posterior Wall Thickness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전에는 가루약 파우더 약어로 PDR, PWD 전부 다 있으니까 출근하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탈 관련해서 저 맥박스 이제 3개나 써져 있죠. HR, P, PR 전부 다 사전에 있으니까 이것도 출근하신 병원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DM 관련해서 PP2 저거 왜 쓰다가 말했지? 자, PP2 풀텀은 2 hours post prandial plasma glucose 레벨입니다. 너무 길어서 아무도 안 물어볼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IO에서 I는 인테이크입니다. 인풋 아니에요. 이거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인테이크가 맞는 겁니다. FR은 사실 굳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약어는 아니었는데 요새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전국적으로 핫한 종교 있죠? 왠지 신한 히스토리 할 때 올해부터 좀 강조할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혹시 몰라서 넣어봤습니다. 좀 이따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쓰지 말아야 할 약어. 자, DC 같은 경우는 태원의 디스차지와 투약중지의 디스컨티뉴가 같은 약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실제로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유닛 같은 경우는 신규 선생님들이 인슐린 관련해서 꼭 사고를 치시는 위험한 부분이죠. 유닛 이야기는 나중에 AST나 인슐린 이야기 할 때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것 같고, 마이크로그램은 이제 미리그램하고 표기 자체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요 마이크로를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써야 하다 보니까 M으로 그냥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그램하고 헷갈릴 위험이 있는 거죠. 자, 디바이드 이야기는 투약 관련 이야기에서 조만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도 말썽이 많이 생기는 약어들이라 아예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니까 물론 의료계 전체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출근하신 병원 상황에 맞추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약어들은 아닌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애매한 약어들을 몇 개 먹어봤습니다. 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잘못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출근하신 병원의 상황에 맞추어서 잘 구분하고 알아듣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의학 약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일부러 복사금지 걸어놓고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외우는 방식까지 코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음상에서 의학용어 약어들은 이제 말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 때처럼 손으로 빈칸 채우면서 시험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선배 선생님들도 말로 물어보고 말로 답하는 식으로 확인을 주로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을 하시게 될 환경에 맞추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시면은 임상에서 워낙 자주 쓰는 것들이다 보니까 금방 익혀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약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느낀 거지만 약어 표기 하나하나마다 중복되는 뜻이 너무 많아요. 같은 뜻인데 다른 표기도 너무 많고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BS만 해도 블러드 슈거, 혈당, before supper, 저녁 식전, before sleep, 수면 전 이렇게 3가지 뜻이 있고 심지어 수면 전, 취침 전이라는 의미는 BS도 있고 HS, 호라 썸니더 있죠. 진짜 문제는 약어들을 보여드리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약어라는 것이 실제 임상에서는 있는 대로만 사용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투약 관련 영상에서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지만 병원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약어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각양각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후 2번 약을 준다라고 할 때 어떤 병원은 그거를 BP라고 씁니다. 이거 약어 사전에는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곳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계속 제가 출근하신 병원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고 외우고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심지어는 파트마다 같은 표기를 다른 의미로 보는 경우도 많아서 환자분을 전동을 받거나 전동을 보낼 때에도 특히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직 신규 선생님 한 분이 액팅 일을 하시다가 주임 선생님이 불려서 스테이션에 갔습니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내가 수 선생님 대신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띠씨는 약 좀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하시고서는 급히 회의실로 가셨어요. 신규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김땡땡 환자분의 약이 보입니다. 봉지에 크게 띠씨라고 써져 있네요. 아까 인기 들을 때 이 환자분 퇴원하실 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퇴원약이 나왔으니까 환자분한테 퇴원약을 전달해달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땡땡 환자분께 퇴원약이라고 전달을 해드리고서는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환자분 오도 변경으로 빼놓은 취소된 향정약이 없어졌다고 약지실에서 전달 못 받았는데 병동에서 내렸다 그런다. 어떻게 된 거냐고 병동이 난리가 났네요. 뒤집어졌습니다. 뭐 대충 느낌 오시죠? 디스컨티뉴의 의미로 써놓은 띠씨를 경력직 신규 선생님이 예전 병원에서 디스차지라고 의뢰 썼었기 때문에 환자분께 드렸고 환자분이 그것까지 들고 퇴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뒤처리 과정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얘기의 주인공인 선생님은 주임 선생님께 엄청 한 소리 들으셨었죠. 그러니 신규 선생님들은 선배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시면서 병원 안에서만 쓰는 약어들이 있는지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병원 안에 그 내규라든가 문화를 잘 파악하시고 무엇인가 지시를 받으면은 꼭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당신이 원하는 게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시한 선생님이 투덜거리실 수 있어요. 뭐하러 그런 걸 물어보냐, 너 아직도 그런 거 몰라? 하지만 이런 투덜거림 소리를 듣는 게 혹시라도 사고가 쳐서 난리가 나서 다 같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약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 금방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신규 선생님들은 나이 많은 저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실 테니까 뭐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약어와 뜻, 풀텀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 제가 고른 것들 이외에 신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이 또 있을까 해서 약어들을 참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파벳 순서로만 써놓아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이라면은 비슷한 것들끼리 그리고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것들끼리 묶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위주로 골라서 제 나름의 기준으로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고생하긴 했는데 신규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채널 남간이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본인만의 병원이나 간호사 썰 등 무엇이든 좋으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십시오. 모르는 것, 사생활 침해하는 부분 빼고는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모든 댓글에 답글 달아드렸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신규 간호사가 알아야 할 투약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개치내시